지난 9월 18일 넷플릭스에서는 최고 수익 등급인 청소년 관람 불가 레이스를 받으면서 마릴린 먼로의 그 정기 영화 블론드를 개봉했는데요. 이 영화는 조이스 캐럴 로치의 동명 소설을 원작으로 한 픽션 영화로서 개봉 전부터 아주 큰 화제였었는데요. 자, 오늘 방송은요. 마릴린 먼로를 사랑하는 팬으로서 이 영화 블론드가 만들어낼 수 있는 이 마릴린 먼로에 대한 오해를 막기 위한 아주 신랄한 방기입니다. 여러분들 채널 고정하시고요. 구독 잊지 마세요. 이전에 제가 그 마릴린 먼로에 대한 방송을 준비하면서 그녀의 그 영화를 자세히 들여다보고 마릴린 먼로라는 배우에 대해서 완전히 다시 보게 됐는데요. 제가 볼 때 그녀는 그 힘든 사회적 신체적 상황을 극복하고요. 배우로서 역량과 그녀가 꿈꾸던 마릴린 먼로가 되려고 엄청난 노력을 했었습니다. 이후에 마릴린 먼로에 대한 저의 그 일반적 사회적 편견, 그러니까 섹스 심벌이자 이 치명적인 백치미인이라는 이러한 편견에서 벗어날 수 있었는데요. 그 후에 저는 마릴린 먼로야말로 20세기 최고의 문화예술 아이콘이다 이렇게 여기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번 영화 블론드의 그 개봉을 굉장히 기다렸고요. 166분이라는 이 긴 러닝타임을 혹시나 하는 마음에서 아주 끝까지 붙잡고 있었는데요. 결론부터 얘기를 드리자면요. 이 영화가 저지른 가장 큰 실수는 이 영화는 픽션, 그러니까 소설에 근거한 허구입니다라는 이 문구를 영화 앞과 뒤에 밝히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지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거는 어디까지나 저의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이라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선 마릴린 먼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그녀의 그 어린 시절과 실제 그녀가 살아온 인생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는데요. 작년 방송에 나갔었던 마릴린 먼로에 대한 인생 이야기, 그리고 그녀가 왜 위대한 배우이고 한 시대의 문화 아이콘이라고 제가 강조했었는지 함께 보실까요? 마릴린 먼로는 지금까지도 그녀를 대적할 만한 여배우가 없을 정도로 가장 관능적인 배우라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녀의 그 활동 기간은 토탈 17년 정도가 됐고요. 활발하게 배우로서 활동한 기간은 대략 10년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그 기간 동안에 약 29편의 영화에 출연합니다. 이 영화들로 2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2266억 원 정도고요. 사실 현재 가치로 따져보면 2조 2천억대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후에도 지금까지도 오늘까지도 계속 수익을 벌어들이고 있죠. 흥행동행인데요. 워낙 미국 대중문화에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강한 이미지가 새겨져서 지금까지도 우리는 마릴린 먼로를 최고의 섹스 심벌 여배우로 떠올립니다. 자, 그녀가 출연한 영화에 대해서 많이 아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요. 또는 세월이 너무 흘러서 젊은 분들은 그냥 팝 아트적인 사진 이미지 말고 잘 모르실 수도 있겠는데요. 사실 마릴린 먼로는 그저 섹시하고 백치미가 넘치는 단순히 예쁜 그런 헐리우드 여배우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기억하는 마릴린 먼로의 이미지는 금발에 최고의 백치미를 가지고 정말 뇌세적인 섹시미, 이런 관능미가 뿜어져 나오는 여배우가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녀의 진짜 모습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마릴린 먼로의 본명은 노마 진 모테슨이었고요. 1926년에 갈색 머리를 가진 사생아로 태어나서 어린 시절에 성폭행으로 얼룩진 그런 아주 불우한 어린 시절을 거칩니다. 3번의 행복하지 못했던 결혼 생활을 마치고요. 36살이 되던 1962년 자살로 생을 마감합니다. 이 갑작스러운 그녀의 죽음에 대한 공식적인 사인은 약물 과다 복용으로 인한 자살 이렇게 알려졌는데 아직까지도 사실 밝혀지지 않은 많은 음모론이 있죠. 모두 짧고 아주 드라마틱한 3번의 결혼, 그리고 수많은 남자 배우들과 감독, 제작자들과의 그 연문설, 심지어는 알버트 아인슈타인과의 연문설도 있었습니다. 또한 존 F 케네디와 그의 동생 로버트 케네디와의 스캔들도 빠질 수 없는 아주 큰 이슈거리였죠. 이런 화려한 연문설 때문에 그녀의 유명세는 더욱 커졌고요. 유명세가 커질수록 그녀의 이미지는 금발 백치미의 상징으로 더욱 굳어져 갔습니다. 영화 배역 또한 그런 이미지에서 크게 벗어날 수가 없었는데요. 그래도 영화에서 보여지는 같지만 다르게 보였던 이 금발 백치미는 관객들한테 웃음과 감동을 줬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50년대 그 당시는요. 세계대전 이후에 이 강한 이미지의 여성들이 주류였는데요. 헐리우드에서 이 백치미를 가진 그 남성의 그 보호 본능을 일으키는 그런 여배우가 아주 절실하게 필요했던 시기였는데요. 바로 이 시대적 상황을 잘 이용한
아주 영민한 마릴린 먼로였습니다. 그녀가 만들어낸 페르소나, 금발백 치매와 함께 육감적인 이미지를 가진 마릴린 먼로가 되기 위한 그녀의 관리는 정말 엄청났습니다. 그녀가 처음 데뷔했을 때는 사실 마릴린 먼로는 갈색 머리와 밋밋한 이 착한 소녀 외모 때문에 사실 대중들한테는 크게 어필하지 못했습니다. 이를 간파했던 영화사와 그녀는 30년대 관능스타 진 할로우와 40년대 섹스 심벌 리타 헤이워스를 롤 모델로 삼죠. 심지어 마릴린 먼로는 진 할로우의 그 플라티늄 금발 컬러를 유지하기 위해서 진의 헤어스타일리스트를 고용합니다. 그리고 절대 빠뜨릴 수 없는 이 미인점, 이 또한 그녀가 만들어낸 이미지였습니다. 점이 없는 마릴린 먼로는 상상할 수가 없죠. 그리고 그녀의 그 어린애 같은 목소리. Well, I used to long for it. I used to appear on when I was modeling on men. 이 또한 연습으로 얻어진 목소리라고 합니다. 원래 마릴린 먼로는요, 어렸을 때 그 말 더듬증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연기를 배우면서 치료를 받습니다. 그 당시 이 훈련으로 배웠던 목소리 톤이 지금 대중이 열광하는 마릴린 먼로를 상징하는 목소리가 된 겁니다. 그리고 또한 그녀는 분명한 홍보 전략을 가지고요. 가십을 만들어내는 그런 매체사들과 아주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고요. 대중들한테 노출되는 자신의 이미지를 완벽하게 컨트롤합니다. 노마 진 모테슨이라는 이 불우한 과거를 겪은 소녀가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한 끝에 이 만들어낸 페르소나 마릴린 먼로는 현재 헐리우드의 전설이자 한 시대의 아이콘이 됐죠. 그리고 사후 60년이 지난 지금까지 대중한테 미치는 영향력을 볼 때 마릴린 먼로는 이 대중의 사랑으로 존재하는 엔터테이너로서 엄청나게 성공한 여배우라고 생각합니다. 그녀가 남긴 이 영화들은요, 영원히 회자가 될 거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아름다운 모습만 보길 원하는 잔인하고 차가운 대중들한테 그녀는 영원히 아름답고 섹시한 여배우로 남아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마릴린 먼로가 비운의 여배우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노마 진 모테슨이라는 여성이 비운의 여인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자, 그런데 이번 영화 블론드는 마릴린 먼로 이전에 이 노마 진 모틴슨이라는 이 정신이 온전치 않은 엄마로부터 학대를 받으면서 자라야 했었던 이 불행했던 여자아이의 삶에서부터 영화를 시작합니다. 이러한 시작은 마릴린 먼로의 그 마치 불운할 수밖에 없었다는 그런 명분을 깔면서 시작을 한 거죠. 사실 이 영화는 조이스 캐럴 오츠의 소설을 원작으로 한 픽션 영화임을 앞서서 말씀드렸었습니다. 물론 사실을 바탕으로 영감을 얻었겠는데 많은 부분이 사실 이 작가의 상상력으로 만들어진 거라는 점인데요. 감독은 이 영화의 많은 부분을 마릴린 먼로가 힘과 권력으로부터 이 성착취를 당한 그런 희생양으로서의 여배우였을 뿐이었다. 이런 관점에서 너무나 많은 시간을 할애해버렸다는 것이 이 영화의 가장 아쉬운 부분이었습니다. 제목을 블론드가 아닌 블러디라고 바꿔야 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이 핏빛 냄새가 풍겼다고 생각이 들 정도였으니까요. 그 영화 중간중간 이 컬트 영화를 보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이 잔인하면서도 이 적나라한 그런 씬들이 좀 많았었는데 굳이 그런 장면들을 그렇게 많이 반복적으로 노출할 필요가 있었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그 시대적으로 마릴린 먼로가 그 여배우로서 험난한 시절을 겪어야 했었던 것을 표현하는 것이 필수적인 영화의 한 요소였다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마릴린 먼로 전체를 이 성착취의 희생양이었고 불안과 애정 결핍으로 인한 죽음에 대한 그녀의 선택이 당연했다라고 이렇게 극단적으로 몰아가는 느낌을 저는 지울 수가 없었는데요. 사실 마릴린 먼로의 죽음은 지금까지도 풀리지 않는 그 음모론이 좀 존재하고 있죠. 그런데 이 영화에서 그려지는 이 JFK와 마릴린 먼로의 이야기는 어떤 책임감 없이 아주 가차없이 잔인하고 냉소적으로 표현돼서 저도 좀 놀랐는데요. 아마도 이 부분 때문에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이 나오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사실 이 영화에서 가장 주목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 166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이 끔찍하게 불행했던 인생을 적나라하게 연기했었던 아나 데 아르마스라는 여배우인데요. 그녀의 그 혼신을 다한 연기에 대해서만큼은 박수를 보내야 했습니다.
이 그녀가 열어난 166분은 울거나 울지 않으면 옷을 벗어야 하는 그런 신이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어쩌면 여배우로서 아주 과감한 도전적인 역할이었고요. 쉽지 않은 역이었을 텐데 아나는 이 역을 아주 완벽하게 소화했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영화 완성도 면에서는 좀 많이 아쉬웠는데 이번 이 영화로 인해서 아나라는 배우한테는 한 단계 연기력 성장을 하게 해준 그런 계기가 된 영화가 아니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 촬영이 끝나고 한동안 이 우울한 마릴린 먼로 캐릭터에서 나오지 못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우려 또한 잠깐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문제는요. 제가 생각할 때 이 영화 블론드는 마릴린 먼로가 실제 출연했던 영화들을 보지 않고 그녀가 했었던 업적들을 모르고 만약에 이 백치미, 헐리우드의 섹스 심벌이라는 이 뻔한 선입견만 가지고 이 영화를 보게 되시면요. 마릴린 먼로라는 배우를 불행하게 시작된 인생이자 헐리우드 성착취의 희생양이라고 단호하게 믿을 수밖에 없게 하는 그런 영화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만약에 마릴린 먼로가 지금까지 살아있어서 이 영화를 봤다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제가 믿고 있는 마릴린 먼로는요. 노마진이라는 소녀는 이 암울한 시대의 상황을 극복하고 우리 마릴린 먼로라는 치열하게 자신이 꿈꾸어던 그 페르소나를 만들어내서 수많은 대중들한테 사랑을 받았고 그리고 그녀만의 방식으로 사랑받고자 노력했던 지극히 감성적인 연기파 배우이자 하나의 지성체였고요. 세기의 엔터테이너였지 이렇게 무력하게 끌려다녔던 유전적 정신병력이 있어서 불안해서 자신의 생을 끊어버린 그런 나약한 존재는 아니었다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적어도 여러분들은 이 영화 한 편 때문에 마릴린 먼로라는 이 세기의 문화 아이콘을 헐리우드 시스템에 밟힌 희생양으로 바라보지 않길 바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에서 오늘 방송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방송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오늘 방송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따뜻한 댓글은 저한테 정말 큰 힘이 됩니다.